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들어가야 할 텐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화는 02-2000에 498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여기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땡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내실 때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예, 펜오션이고요. 3,9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네, 펜오션이고 3,900원의 비중은 20%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펜오션. 아마 또 오랜만에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12월에도 잠깐 한 차례 반짝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공 대표님 상담을 좀 진행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볼 때 일단 모멘텀도 보고 차트도 보고 뭐 재무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6거래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국가간에서는 바닥에서 좀 잘 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볼 때는 현재 기존 매출액은 5조 4천억에서 앞으로 5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900억대에서 5,200억대, 당기순이익도 3,400억대에서 3,700억대까지 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가 올라가야 해운주도 동시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하나오션에 이어서 두 번째 조선소를 인수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조선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강세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해운주도 동반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거의 지금 실종 상태이죠.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뭐 단기로 보시나요? 장기로 보시나요, 혹시? 장기로 보는데 제가 작년 8월에 구매를 했거든요. 8월에. 예, 작년 8월에 매수를 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LNG에 대한 수혜라든지, 뭐 북극 항로, 그 다음에 그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샀는데 전혀 진짜 비동이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 예. 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4,000원대에서 4,100원대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4,100원대를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100원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4,3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계셔서 일단은 단기 저항선 라인에서 일부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매수가 근처에 현재가가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근처에 매수가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줄 알았더니 조금 시간이 됐었고, 자, 그러면 12월에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도 안 파셨다는 걸 보면 아마 목표가를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십니까? 대주전자재료요. 야, 대주전자재료. 알겠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8만 원에 15%요. 자, 8만 원에 15%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주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6만 원에 걸쳐 있으니까 일단은 손실 구간이라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아마 최근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지를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떨어져서 네. 상담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손절 시기를 솔직히 놓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을 말고 혹시 다른 걸로는 좀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계속 그냥 갖고만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2차 전지 좀 전반적으로 묶어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 공매도의 가장 큰 먹잇감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가는 것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은 매매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손실이 많이 났어요. 공매도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먹잇감 중에 지금 세 군데가 꼽히는 게 엔터주랑 화장품이랑 2차 전지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소외된 섹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짓누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전자재료 지금 공매도 비중이 오늘만 10% 넘어갔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막 10%, 12%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LG 엔솔이 대장이잖아요. LG 엔솔이 큰 종목도 지금 10% 이상 넘어갔어요. 공매도 비중이.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뭐 6%, 7% 강하게 누르고 있고 LNF도 강하게 그나마 LNF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한 자릿수인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공매도들의 타깃 먹잇감이 집중적으로 2차 전지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어디서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는 공매도도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만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공매도 대차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찍어 누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공매도 쪽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계속 올라가고 우주항공 계속 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관점보다는 공매도 쪽에 지금 찍어 누르는 물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심리적 사실상 지지선은 55,000원이거든요. 왜냐하면 55,000원이 아마 대략 매수가 대비해서 아마 마이너스 30%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20%, 30%가량 손실일 때 추가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마를 타고 크게 올라갔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뭐 하향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빠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매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어디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주도주로 갈아타서 회복을 해 나갈지 이것을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해 보더라도 네. 그냥 이걸 매수를 하고 다른 데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걸 매수한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지금 매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제가 손해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현 시점에서 더 괜찮겠죠? 네,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선생님의 계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막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걸쳐서 주도주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전략을 짜면서 매매를 하겠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항상 이게 가지고 있는 종목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볼 때랑 대응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데 이게 내 종목이 되는 순간 뭔가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정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 지지선 이탈하는 것까지도 아마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띄워주시고 내가 매수가가 8만 원이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대표님이면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였으면 지금 손절했습니다. 제 계좌였으면 이전이라고 치면 떨어지는 그 단계에서는요? 한 10% 정도 잡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뭐 10%, 20% 승부를 볼 만한 장이기 때문에 7만 원대에서는 손절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만 원이 붕괴될 때 손절을 한 차례 했었으면은 더 좋았겠다. 항상 우리가 시장을 또 복귀하고 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다음 투자를 위한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십니까? 알테오젠요. 알테오젠.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47만 2천 원에
30%. 47만 2천 원에 30%. 자, 알테오젠. 혹시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기간은 얼마 안 됐어요.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공 대표님, 알테오젠은 항상 뭐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금 약간 수익 중인 구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기업이죠.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신개발이라든지 신제약 제품, 신모델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제약바이오주는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고 성과를 못 낸 기업들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참여를 한 3일 정도 하거든요. 3일 정도 참석을 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54만 원 부근대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11월 달부터 일단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이고 외국인 수급 역시 지금 수급적으로도 보면요. 메이저급 세력들이 한 달 내내 상단을 보시면은 외국인도 한 9만 주, 기관도 12만 주 정도 메이저급 세력들이 지금 연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급적으로 보든 차트적으로 보든 혹은 재무적으로 보든 모멘텀으로 보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하셨다가 올라가면은 54만 원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습니까? 장기고 중기는 장기로 보신다면요. 장기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전고점 라인이 56만 9천 원인데요. 지금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56만 원대에서 그리고 9월 달도 그렇고요. 월별로 보면은 항상 56만 원에서 55만 원 라인에서 항상 지금 3개월 연속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60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돌파를 네네. 해줘야지만은 매물 소화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은 뭐 6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혹시 뭐 원하시는 목표 주가가 있었나요? 투자를 하실 때? 저는 한 67만 원 정도, 한 70만 원 가까이 그렇게까지 예. 생각하고 증권사에서 있었거든요. 워낙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은 최고가 그 경신 여부를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55만 원 그 미만, 55만 원, 56만 원 요 사이에서 항상 또 주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왔을 때 한번 다시 상황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고맙습니다. 분할 매도하면 될까요? 예? 분할 분할 매도. 매도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오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분할 매도를 수익을 챙겨 나가자라고 안내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알테오젠 얘기를 해봤는데 알테오젠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뭐 한 10거래일 연속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잡으셨고 수익도 모멘텀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예. 판단이 듭니다. 알테오젠은 보통 제 주변에서 보면은 짧게 뭐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앞서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증권사에서 워낙 또 기대감을 많이 높여놓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고점 트라이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올라가다가 다시 56만 원에서 42만 원대까지 11월 달도 내려갔다가 또 다시 56만 원 올라갔다가 12월 달도 다시 41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적으로는 오름세가 맞지만은 저 같았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정고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41만 원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 상담 한번 나눠봤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십니까? LS요. LS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20만 7천 원, 비중 15%요. 네, LS고 매수가는 20만 7천 원, 비중은 16%입니다. 지금 어쨌든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뭐 약간의 네. 손실 정도, 뭐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 자리예요. 네, 그런가요? 네. 저는 상법계적인 관건인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게 네. 기업마다 성격이 있어요. 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보다 이제 법인으로 이제 갔을 때 절세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약간 LS가 좀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정석적인 기업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일단은 구씨 가문으로 이제 개인으로 엮인 이런 주주로 엮인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도 상대적으로 주가를 많이 눌러놨다가 네. 최근에 그 작년부터 상법 개정들이 슬슬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LS 그룹 안에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LS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LS 에코에너지를 보시면 이제 법인이 이제 대주주를 등극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얘네들은 전선이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주가가 다 크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LS 그룹 안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LS 지금 최대주주 다 구씨 가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이원도 마찬가지고 LS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의 이러한 개인적인 이름으로 주주가 등극되어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상속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기엔 다소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미 신호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원익그룹주를 보시면 그 원익 지주사가 1,500억짜리 기업이 이제 5조 원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네. 원익홀딩스가 로봇선 타고 주가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LS도 전선 타고 LS 일렉트릭이라든가 관련주들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원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 앞두고 이제 주가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이제 그게 신호탄이라 보고 있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저는 LS라는 종목이 충분히 기대가 될 만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구리 살 때는 보기보다는 구리 쪽 보고 샀거든요. 네? 구리. 구리요? 구리 관련주하고 전선. 예, 예. 예, 근데 그 산업 타고 다른 계열사는 다 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예. 가족으로 주주가 되는 종목들은 못 올라갔잖아요. 예, 그쵸. 상법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하신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치열하게 우상향하면서 물량을 약간 계속 소화시키는 자리, 장기간에 네. 걸쳐서 네.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그 상법 네. 개정에 관한 수혜를 봤을 때 한 26만 원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26만 근데 원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파동의 두 번을 이겨내고 지금 조정폭만 클 뿐이지 또 네. 그릴 때는 크게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24만 원 돌파가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리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24만 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응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02-2000-4989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2034번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저희 유튜브 채널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 대표님 앞으로 온 것 같습니다. 0881님께서 종목은 테크윙. 테크윙. 네. 테크윙.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는 52,000원이고 비중은 20%로 잡아주셨습니다. 기다리면 오를까요? 오른다면 언제쯤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한번 좀 탄력 받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크인 왜 안 갈까라고 좀 그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디램 관련주도 엮여 있고 HBM 3라든지 HBM4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보든 수급적으로 보든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좀 드디어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0월 29일 날 최고점 69,000원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의 실적이 좀 턴 어라운드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1월 말쯤에는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한다면 동시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5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그래도 좀 높지 않다. 6만 원대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더 밀린다면은 43,000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로 좀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3,000원대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면 평단을 낮춘 다음에 수익을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윙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009님이고요. 에센시스 종목을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49,200원에 비중이 좀 큽니다. 40%. 에센시스가 한 2달 정도 좀 횡보를 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좀 상승을 할까 싶어서 관심을 갖고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매수가는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좀 어렵네요. 호재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2대 주주로 등극해 있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살펴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월 차 물량은 0.3%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 곧 있으면 6개월 차잖아요. 다음 주가 6개월 차부터 12개월 차에 걸쳐서 한 20% 가까이 물량 출회가 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를 하는 그런 패턴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다다음 주로 다가온 이제 그 7%에 관한 이런 보호예수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뭐 최근에 그 통신장비 쪽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 보호예수 물량을 뛰어넘어서 주가가 좀 크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센시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대세는 삼성이 아니라 한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좀 이슈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린 다음에 좀 가늠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비중이 40%고 평단가가 꽤 높잖아요. 네. 그러면 대응을 할 때 여기서 물량을 더 담는 거는 부담스럽겠죠?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좀 꾸준하게 확보가 되어 있었으면 그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의 보호예수 물량 출회까지 좀 어떻게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물량을 앞둔 상태에서 좀 예측하기는 조금 솔직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도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하고 계세요. 매수가까지는 오기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쨌든 조선 모멘텀이 최근에 붙고 약간의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치고 올라온다고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충분히 좀 급등한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4만 원 초입 구간 그 저항권 있잖아요. 최초 흘러내린 자리 지금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구간 이 구간쯤에서 한번 오셨을 때는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시면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4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손실이 한 20%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물량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상담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64님. 기아네요. 네, 기아가 들어왔고 자세한 상담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띄워드렸는데요. 매수가는
10만 8천 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13만 원 이상에서 5% 1차 매도를 했고 2차 매도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선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대비 대중들의 인식은 로봇 생태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뭐 현대차, 기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많이 부르긴 하지만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가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기아가 내가 원하는 15만 원 선까지 올 수 있을까 궁금하다라는 문자이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기아가 이제 현대랑 온 디바이스 AI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피지컬 AI로 엮이면서 주가가 훈풍을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자동차 대표주로서 현대차가 가져야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전고점 부근이 현재 13만 5천 원 부근이라서 6월 달에 최고점인 13만 5천 원 부근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은 현대차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판매도 역대 최대치로 175만 대를 기록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전고점을 최근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홀딩 하셨다가 지금 매수가가 1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13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지를 보면서 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2차 매도가, 목표가라고 할 수 있겠죠. 15만 원 선은 뭐 이거는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까?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1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은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3만 5천 원 부근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14만 5천 원 부근이 거의 1년 전 최고치기 때문에 그 라인의 매물대를 소화할 수가 있을까, 그 매물대를 좀 보면서 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지금 상담을 자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를 주실 분들은 02-2000-4989 전화 주셔서 우리 또 제작진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고민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요. 문자와 채팅창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렵군요. 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요즘 같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이 잘 갈 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 중인 분들도 야, 이거 내가 이 한 종목으로 더 수익을 챙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하실 것 같고, 손실 중인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지수 추종을 살 걸,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이런 장에서는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종목 믿음을 가지고 좀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재빠르게 그날 그 주도 섹터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동산이랑 비슷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부동산이요? 네네. 우리가 지금 부동산도 이제 강남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분당, 판교, 그리고 강동 이쪽 올라간 주만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쇠되고 있잖아요. 주식도 보시면 대형주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종목들은 소외가 되고, 이게 부동산 양극화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똘똘한 굉장히 종목을 골라야 되겠네요. 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똘똘한 종목 하나를 잘 갖고 있으면
좀 약간 효자스러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이랑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부동산도 그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그 곳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네. 종목은 어때요? 근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떨어지더라도 강남은 계속해서 안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 그 회장님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자신감이 피력하면서 이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 오늘만 하더라도 한화 그 김승현 회장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 피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도 기업인들 전면적으로 해외에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똘똘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전략을 마련을 해가지고 치고 빠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다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막 크진 않잖아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열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터칭을 하다가 또 반대로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신호탄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그동안 소외되면서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수급이 붙는 종목들을 좀 잡는 전략을 가져가면 어떨까. 근데 그 시간은요, 예전과 다르게 조금 약간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똘똘한 종목들의 비중을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 더 늘려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저도 같이 공감이 되네요. 자, 다음 저희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LG전자를요, 5년 전에, 예. 좀 높은 가격에 사갖고, 조금 추가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를 한 12만 2천 원 정도로 낮췄거든요. 예. 아,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5년 전이면 2021년 당시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때 막 19만 원까지만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평단가를 지금 낮춰서 10만 네. 2천 원이라고 하셨나요? 12만 2천 원이라고 하셨나요? 12만 2천 원이요. 12만 2천 원까지 낮춰놓은 네. 상태다. 네, 자, 그런데 네. 오늘 좀 약간 걱정을 더 할 만한 소식이 들려와서 아마 이렇게 긴급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공 네. 대표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G전자가 아쉽게도 오늘 실적 영향 때문에 좀 예. 마이너스 3% 정도, 영업이익 때문에 좀 많이 밀린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12월 5일 날 최고점 10만 원대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매일경제에서 한번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운데, 일단 매수가가 12만 원대라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재 메이저급 세력들은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10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은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메이저급 세력들은 다소 최근에 수급적으로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요. 보면은 2021년도에서 19만 원을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다시 내려오면서 반등 보이고, 지금 현재도 내려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12만 원까지는 이거는 좀 저항 라인을,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야 그래야 1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61선 부근을 이탈하면서 8만 7천 원대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8만 7천 원에서 8만 6천 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한다라면은 지지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과거 11월 달 말처럼 한 6거래일 정도 횡보하다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지 라인을 보면서 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조금 더 기다리면 될까요?
네, 지금 자리는 손쉽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고요. 현재는 네.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87,000원, 86,000원 이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네. 6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네. 다시 반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하지 마시고 네. 들고 네. 계셨다가 만약에 더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LG전자 뭐 종목은 워낙 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좋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지만 실적이 오늘 약간의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이전에 12월에 고점으로 보자 그러면 사실 손실폭이 한 15% 정도로 많이 줄어서 기대감을 조금 가지셨던 것 같은데 오늘 약간의 악재가 붙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수익권으로 꼭 전환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매기원. 매지온이요? 예, 예,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78,000원에 예? 30%입니다. 78,000원에 30%. 예, 78,000원에 30% 말씀하셨고, 자, 우리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면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TV 잠시만 끄고 전화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온, 이것도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였어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예. 그 뭐야? N자형 파동에서 그 시세 분출 자리에서 떨어져갖고 그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내가 네. 그 매지원을 가져온 지가 오래됐어요. 5년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무상증자도 받고 해가지고 그 몇 년 전에 20 몇만 원까지 가가지고 네.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무상증자까지 다 받으시고 물량을 다 갖고 계신 거죠 아직도? 예, 예,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수익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지금 한 만 몇천 원 정도 지금 수익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 지금 거의 사실상 수익을 크게 내신 상황인데 궁금하신 거는 지금 가장 빠른 재료가 지금 폰탄치로 이제 그거죠? 2.8조 원 그 시장 규모짜리 임상 예, 3상.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지금 존슨앤존슨 쪽에서 그 철회했고 지금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임상 통과되면 이제 더 가냐 안 가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버님 저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면서 좀 어떨까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상 3상이 이제 끝났다. 임상 3상을 뭐 통과될지 안 할지는 제가 FDA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재료를 타고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무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특정 기업가에서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자본시장법으로 관련 좀 묶여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고 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타고도 주가가 지금 그 당시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매자님 쪽이라든가 뭐 유증이라든가 투자가 들어온 주체들도 아마 적절한 시점에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엑시트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가지고 계셨지만 가장 마지막에 관한 효과는 임상 3상 통과가 되더라도 시장 규모가 한 어떻게 그렇게 크지는 암이라든가 뭐 침이라든가 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슬슬 이제 분할적으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지온에 대한 상담까지 해봤고 일단 수익 중이신 것 같으니까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하실 때는 TV 소리는 조금 낮춰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네. 자, 그러면 저희 전화 연결되는 동안 문자로 들어온 상담 좀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322님께서 농심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50만 3천 원이고 농심입니다. 50만 3천 원의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시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거를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이 대표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농심 한 20% 정도 손실 중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워낙 뜨거웠던 시점에 이 관련 식품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식품주라든가 택배주를 보시면 경기 방어지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봤을 때는. 그런데 일시적인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농심이 폭발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급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을 두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사실 농심은 이미 자리를 다 잡았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딱 네. 그 당시에 보면은 K파트모넌터스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네. 뭐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며 뭔가 글로벌적인 매출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농심은 라면 잘 팔았잖아요. 이미 잘 팔고 있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외에서 조금 저조하다가 폭발적으로 확 올라갔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거고 농심은 K-팝 효과를 수혜를 본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전에 글로벌 점유율 탑티어를 기록하고 있는 라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를 통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좀 바라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지금 뭐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재료들을 두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좀 1차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홀딩. 네, 일단 홀딩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심 당장은 홀딩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빨리 손절을 하고 주도주로 올라타느냐. 네네. 약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빨리 손절이 힘들죠. 마음처럼 안 대부분 되죠. 사람들이 네, 빨리 알면서도 빨리 손절하는 게 힘들어서 그게 사실상 되려면은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비중이 만약에 투자금이 높게 들어갔다면은 손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비중을 만약에 분할 매수로 하게 돼서 비중을 조금씩 담았더라면은 그러면은 또 손절하기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습관이 처음부터 좀 비중을 낮게 하면서 분할 매수로 습관을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의 수 같은 것도 혹시 뭐 이렇게 권윤장 하시는 게 있나요? 뭐 5종목을 담아라, 10종목을 담아라 이렇게. 저는 많이 담는 것보다는 종목이 10종목이거나 20종목이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는 2,700개에서 3,000개의 종목들이 하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많이 담으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종목 그 안에서 미만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유튜브 통해서 남겨주신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성정숙님께서 율촌화학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율촌화학 매수가는 33,7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알려주셨고 비중이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5% 정도 해주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3만 원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아마 버티시기가 용이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작년 12월부터 하락이 좀 거세져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포장재를 좀 생산하거나 뭐 전자 소재 사업을 뭐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도 본다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좀 박스권 구간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올라가면은 35,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내려간다라면은 24,000원대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4,000원 부근을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올라가면은 35,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누르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33,700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겠고, 비중이 5% 정도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비중을 더 담으셔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35,000원 부근에서 슈팅 나왔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역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봉선님께서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이고요.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 우리 이 대표님께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었어요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이번에는 T가 아니라 조금 F를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속이 쓰르고 답답한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일단은 좀 인내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업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나타난 효과가 많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다른 계열사들은 잘 나가잖아요. 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뭐 오션 브레이브샷의 스퀘어까지 전부 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모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SK가 최대 주주로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분명히 계열사에 관한 이러한 관리가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SK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회사인 만큼 정말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좀 인내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보유 기간도 굉장히 오래 되셨고 아마 평단가가 18만 원대인 걸 보면 뭐 중간중간 이른바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뭐 비중을 늘리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걸 뭔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더 두고 보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네, 지금 주가 자체도 지금 현 구간에서 계속 2년째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변동폭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 30% 내외 타면서 사실상 박스권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또 SK 그룹 자체가 좀 계열사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무시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에 관한 이런 회사를 믿고 조금 함께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정확하게 매수 시점은 모르겠지만 한 3년 이상은 보유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잘 기다려 오신 만큼 조금만 더 홀딩을 해 보시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역시나 우리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최종혜님께서 종목은 동진세미캠을 남겨주셨네요. 자, 동진세미캠 매수가는 39,750원, 비중은 10%. 우리 공 대표님께 단기, 중기 나눠서 목표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이 왔습니다. 예. 일단은 단기, 중기 목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매수가가 39,000원이면은 산지 얼마 안 되신 39,000원이면은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훈풍을 불고 있어서 동진세미캠 역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파동을 그리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44,000원까지 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기간이라든지 기간이 한 3만 주 정도, 그리고 금투도 역시 3만 주 정도 순 매수세가 지금 한 달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반도체가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역시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기 저항선은 44,000원 라인, 이 44,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야 추가적으로 47,000원 라인 10월 14일까지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는 44,000원 라인이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라인을 돌파해서 뭐 44,000원, 7,00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면은 과거에 이제 2021년도 12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 4월 달도 그렇고, 최고점 부근은 요 52,000원 부근까지도 매년마다 2021년도도 그렇고 터치를 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탄력이 불을 붙어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TSMC도 호실적, 대만의 TSMC 호실적, SK 하이닉스도 호실적을 1월 말일 날 또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5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단기, 중기 목표가까지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